예.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제 정맥류 치료하는 병원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허위 진료 혹은 과잉 진료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비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런 주제 중에서도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예, 실제 여기 이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맥류가 진행이 되면 다리가 썩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신 거죠.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봤든지, 아니면 유튜브보다는 실제 외래 진료에서 그런 얘기를 다른 병원에서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정맥류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엄청 심해진다고 해도 다리가 썩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환자한테 이제 겁을 줘서 수술하게끔 만드는 거죠. 뭐 당장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큰 병이다, 이렇게. 정맥류는 그냥 다리 건강의 문제지, 이게 큰 병이 아닙니다. 큰 질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설명들, 이제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사실 그렇게 이제 겁을 주는 병원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의사들이. 보면 보통 저처럼 이제 개원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환자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이제 좀 수술을 이제 빨리 하게끔, 또 자기 병원에서 빨리 얼른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정맥류에 의한 증상은, 물론 정맥류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대로 증상 없이 그냥 평생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있다면 보통 이제 무겁거나 붓거나, 뭐 혹은 이제 쥐가 잘 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합니다. 물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붓거나 무겁다, 그래서 꼭 그런 증상이 있다고 정맥류가 아닙니다. 그런 증상이 그런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정맥류일 뿐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하에서 조사한 논문을 보면 다리가 붓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그냥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도 그냥 뭐 체질적인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건강한 사람도 잘 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래 서 있으면 저녁에 이제 다리가 붓는 게 그렇게 사실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쥐가 나는 것도, 쥐가 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맥류일 뿐입니다. 쥐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 생리적으로 정확한 그 기전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래서 쥐가 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원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짐작하고 있는 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맥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쥐가 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맥류 때문에 아니고요. 그리고 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다 무겁거나 붓거나 쥐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맥류의 증상은 그래서 붓거나 무겁거나 쥐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 또 튀어나온 부위가 가끔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부위나 가려운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튀어나온 부위가 가렵거나, 아니면은 안쪽 복사뼈 위쪽으로 약간 이제 가려운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다리 통증이요. 다리 통증의 경우에는 정맥류에 의한 것이, 그러니까 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가 통증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주로 종아리인데, 실제로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맥류가 굉장히 이제 육안적으로도 봐도 되게 심한 사람이라도
다리가 어디가 이렇게 좀 아프거나 아픈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리 통증이 주 증상일 때는 혹시 허리 문제나 이제 다른 이제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걸 먼저 이제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정맥 통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생긴다고 이제 그런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다리가 썩는다고 설명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 혹시 뭐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그 정맥류가 있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특히 이제 안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잘 생기는데요. 결국 정맥류가 있으면 정맥 순환이 일부 정체되면서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정맥류 환자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다 저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맞는 아주 일부의 환자에게서만 이런 염증이 생깁니다. 어쨌든 단순한 염증이고 다리가 썩는 것과는 아예 다른 겁니다. 이번에는 염증이 조금 더 심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도 앞에 환자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러 오는 분이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까맣게 이제 넓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약간 피부가 파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해지면 생기는 피부 궤양입니다. 피부 궤양이고요. 이것도 역시 다리가 썩는 게 아닙니다. 정맥류에 의해서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긴 경우이긴 한데 대부분의 정맥류 환자들은 그냥 놔둔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주 일부에서만 어떤 특정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리가 썩는 게 아니라 피부 궤양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긴 거지 다리가 썩은 게 아닙니다. 다리가 썩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겠죠. 그런 정맥류 환자는 없습니다. 정맥류는 그냥 다리 건강의 문제입니다. 혹은 이제 외관상 신경이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지 절대로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뭐 다리가 썩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학회에서 그 대학병원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도 이제 외래에서 그렇게 겁먹고 오는 환자가 워낙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저희들한테 그 학회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병원들은 의료 사기치는 거다. 환자 겁줘가지고 수술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학회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겁을 줘서 계속 이제 수술을 하게 만드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끔은 수술을 이게 초음파상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뭐 환자한테 겁을 줘서까지 이제 수술을 하게 만드는 거죠. 모두 다 실비 때문이에요. 실비 때문에 이제 비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기 때문에 이제 과잉 진료, 허위 진료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아셔야 할 것 같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래에서 이런 경우들을 좀 종종 이제 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런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맥류가 진행된다고 다리가 썩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